필요 충분 조건. 선생님 저번에 P이면 Q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P이면 Q다가 참이고, 근데 이거에 여긴 Q이면 P다도 만약에 참이면 이렇게 둘 다 참이면 선생님이 P하고 Q는 저번에 흘린 말로 뭐라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얘는 한 단어지만 사실 두 개가 합쳐진 단어거든. 하나는 충분 조건하고 하나는 필요 조건이 합쳐진 단어야. 지금부터 보자면, 자, P 기점으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P는 Q이기한 P 입장에서 충분하니까 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충분히 있으니까 주는 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저게 참일 때 P가 충분하니까 줬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다. 됐지? 그럼 반대로 이거라고 할게. 얘는 P가 필요하니까 받은 거야. 필요하니까 받은 거. 그래서 P는 Q이기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Q이기한 필요 조건이다. 됐니? 그러니까 주체가 좀 중요하거든. 내가 누굴 먼저 얘기했냐가 중요해. 내가 P는으로 시작했지? 그럼 P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P 입장에서 줬네? 그럼 충분 조건이야. P 입장에서 받았네? 그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말도 되겠네. 얘 Q 입장에서 뭘까 그러면? Q는으로 시작하잖아 만약에. 그리고 P이기한 이렇게 만약에 시작되면 Q 입장에서는 받은 거거든. 그래서 Q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Q 입장에서. 알겠니? 그럼 여기도 뭐겠어? Q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됐죠? 충분 조건. 그리고 이게 양쪽 다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도 다 성립하면 우리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알겠니? 필요 충분 조건. 자,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얘는요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살표 하나와 두 개 차이가 있는데 그냥 똑같이 보세요. 알겠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얘는요 Q가 오히려 P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요 P가 Q 안에 들어가고 Q도 P 안에 들어가래. 서로가 서로한테 부분 집합이면 그 두 친구는 서로 무한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을 얘기하라 그러면 집합 P와 집합 Q가 서로 같다. 알겠니?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 한번 필수 풀면서 연습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필요 충분 조건.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 결코 여기가. 오늘 그리고 명제 다 끝낼 거예요. 자, 필수 11번. P는 Q에 대한 어떤 조건인지를 만족해봐라. 얘를 주체로 얘기했을 때 얘가 만족이 되냐? 그럼 충분 조건. P 입장에서. 됐니? 근데 반대가 만족이 된다 그러면은 필요 조건이다. 알겠지? 보자. 첫 번째 1번. 여기다 쓰면서 할게. x가 만약에 0보다 작대. 이게 p야 지금. 아, x 음수. x가 음수이면 q x 더하기 절대값 x는 0일 것이다. 이게 되냐 이거야. x가 음수이면. x가 음수이면 얘들아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지. 그래서 x 그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얘는 0이네. 아 맞네. 가는 방향이 됐네. 성립이. 오케이? 그럼 일단 충분 조건은 된 거야. 그럼 반대 방향도 되는지 볼까? 아 x가 음수면은 0 되지. 그런데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죠. x가 얼마이면? 0 자체가 돼버리면
0 더하기 0은 0이잖아. 그래서 x가 0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게 있어 없어? 그 내용이 없지. 그래서 필요 조건은 안 돼요. 필요 조건 하나는 성립하는데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부분집합의 관계잖아 이게 지금. 사실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부분집합의 관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쟤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쟤가 없네? 그럼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선생님 말이?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은 불가능하고요. 충분 조건만 가능해서 첫 번째 여기는 충분 조건이다.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됐니? 자, 두 번째 2번 P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래. 그리고 Q는 절대값 x 그리고 절대값 y는 0이래.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거 선생님이 뜻 해석을 해보면 얘는 x도 y도 반드시 0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곱하면 양수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봐서는 0 더하기 0밖에 없다. 자, x랑 y가 반드시 둘 다 0이어야 돼. 맞지? 자, 밑에 것도 보자. 절대값은 양수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도 뭐밖에 없다? 0 더하기 0밖에 없다. 의미가 똑같네 완전히.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얘네들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기 2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보기 3번 보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말이 안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라 해서 정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랑 이게 괜찮죠. 정삼각형은 그러면은 모든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니 웬만하면 정삼각형은 다 된다. 반대 방향. 이 삼각형으로 하면 크게 뭔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사각형으로 들어가면 좀 많거든. 사각형의 체계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일반 사각형이 있어. 그 다음 사각형이 뭐냐면 사다리꼴이 있어. 특징 하나 추가한 거야. 한 변이 평행하다라는 거, 두 변이 평행하다라는 거 하나 추가해 줄 거야. 그럼 봐봐. 사각형이면 사다리꼴이다. 안 되죠. 그치? 얘면 얘다가 안 되잖아. 평행 안 될 수도 있어서. 하지만 반대는 되지. 사다리꼴은 사각형이다. 괜찮지? 이러한 포함 관계가 된다. 얘는 지금 똑같은 맥락이야. 이 3번이랑. 그치? 그 다음은 뭘까? 사다리꼴 다음은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도 되고 사각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눠져. 직사각형이랑 마름모로 나눠져. 알겠지? 얘네 둘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직사각형은 마름모다,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이거 안 돼. 그 다음 최종판이 누구야? 정사각형. 알겠지? 정사각형은 다 된다. 다 돼.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냐? 이런 체계가 또 있어. 수체계. 수체계 뭐 있니? 첫 번째 자연수. 그치? 그 다음 누구?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 여기 무리수. 그치? 또 누구도 있어? 복소수도 있지. 복소수까지. 모든 숫자는 복소수가 가능해. 모든 숫자는 복소수가 된다. 복소수는 실수도 되고, 복소수는 유리수도 되고, 복소수는 무리수도 된다. 얘가 제일 큰 수체계니까 반대 방향 다 된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하지만 오는 방향은 좀 주의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마치 여기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 마름모로 나눠지는 느낌이야. 알겠지? 그리고 최종판 실수고,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놓자. 알겠니? 오케이. 자, 밑에 확인 체크를 바로 풀는 것보다 확인 체크가 몇 문제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필수 하나만 더 하죠. 필수 12번. 필수 12번도 하고 나서 확인 체크 풀어볼게요. 자, 진리집합을 PQ라고 하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 이렇게 됐니? not P가 필요해서 받았다. 오케이?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2방이야. 됐죠?
이거를 만약에 너네가 잘 배웠다면 얘가 이거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전에 얘기했었다.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됐니? 그럼 이걸로 했을 때 맞는 거 찾아내면 되겠지. 자, 옳은 거 찾아보자. 옳은 거 1번 안 되죠. 2번도 안 됩니다. 서로 관계성이 없어요. 너무. 그 다음에 3번 P랑 Q랑 교집합하면 P 나오냐? 얘가 안 돼요. 그 외에 4번하고 5번은 다 안 됩니다. 알겠죠?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야. 됐지? 자, 확인 체크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게 10인가? 아, 13까지 하자. 페이지로 가자. 페이지로 13까지 할게. 한 번에 13번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이쪽에서 풀게. 자, P랑 Q 나와 있는데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 얘들아. 아, P 이렇게 이 얘기지. 됐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자, 써져 있는 조건 볼게요. P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고 Q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절대값은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럼 얘는요, P부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색칠. 자, 여기가 P의 영역입니다. Q는 그거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서 Q 이쪽에 마이너스 A,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요. 제모 다 껴줄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풀면 끝났죠? 됐지? 다음 두 번째 2번. 얘가 A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얘를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봐도 되겠죠? 됐지? 필요 조건이래요. 이렇답니다. 됐죠? 이게 참이래요. 우리 대우 좀 이용할까? 왜 대우 이용하려 할까? 선생님이 등호가 막혀있기 때문에. 됐지? 그럼 대우는 얘 구정을 먼저 얘기하죠. x의 제곱에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오히려 0이면 됐니? 그러면 대략 0이면 x 더하기 3은 선생님이 이 방향대로 좀 헷갈렸네요. 현재 q이면 p죠. 그럼 not p이면 not q가 되는 방향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 말이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3이 0이면 즉 x가 마이너스 3이면 됐니? x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9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a 더하기 27이 이제 되려 0이랑 같다라고 하면 a 값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확인 체크도 쫙 푸세요. 시작.
다음 내용 볼게요. 수학은 증명이 있거든. 수학은 원래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어. 정의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실들이야. 근데 정리는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이 정리를 쓰려면 증명이 필요하고,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증명법이 총 3개 정도 배우는 것 같거든. 대우로 증명하는 방법이 1번, 두 번째가 기류법, 세 번째가 수학적 계산법인 것 같은데, 수학적 계산법은 대수에서 배우는 거라서 여기서 상관이 없고, 우리는 오늘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그다음에 기류법 두 가지를 배우고. 자,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부터 볼게요. 말 그대로 본 명제를 대우로 뒤집어 봤을 때 증명이 되면은 본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 푸는 게 아니지 증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필수 14번 내가 푼다고 할게. 자연수 AB에 대하여 A, B가 짝수이면 얘가 지금 명제 P지 얘들아. 명제 P가 A, B가 짝수이면 그리고 Q가 뭐냐면 A 또는 B도 짝수이다. 근데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좀 번거로우니 내가 이걸 대우를 쓴다고 치자. 대우를 쓰면은 A 그리고 B가 되는 거지. 이러면 조금 더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가 홀수이면 그러면 A, B도 홀수이다. 이렇게로 많이 바뀌잖아. 우리가 뭐 가볍게 A랑 B 홀수인 거 아무거나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죠? 곱하면 홀수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A를 2K-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홀수의 표현법이죠. 뭐 2K 플러스 1이어도 괜찮고, 알겠지? 플러스 1로 할게. K가 자연수라고 하자. 마이너스 1로 해야 그러고 나서 B는 뭐 2L-1이라고 할게. 역시 L도 자연수입니다. 알겠죠? 그럼 둘을 곱해. 그럼 2K-1과 2L-1을 곱하기 했는데 곱하기 해보면 4배의 K의 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얘네 셋은 다 뭐로 묶을 수 있니? 2로 묶을 수 있지. 얘를 2로 묶으면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리면 마치 2배의 K의 플러스 1의 형태가 되죠. 그럼 홀수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런 문제고, 사실 여기 확인 체크는 너네가 한번 해봐. 알겠지? 그러니까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다. 증명 한번 연습해봐. 알겠지? 이따가 그 다음에 다음 거는 기류법입니다. 기류법. 제일 많이 쓰이는 기류법 중 하나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시험인데 학교에서 수행평가로도 많이 해. 수행평가로. 그래서 하는 방법 좀 보세요. 얘네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루트 2나 뭐 루트 3이나 루트 5. 그래서 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놓으면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자, 기류법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기류법이 뭐냐면 가정 결론이 있을 때 결론을 부정취하면 이 명제가 진짜 참이면 내가 가정을 부정취했을 때 분명히 모순이 튀어나와야 된다. 이해되니? 모순이 튀어나와야 된다. 이게 기류법이야. 결론을 비틀어서 모순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
그렇기에 원래께 맞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기울법이다. 이해되겠니? 결론은 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네, 우진이는 남자다라는 문제가 있어. 이걸 기울법으로 증명하려면 우진이는 여자다. 언젠가 살면서 모순이 튀어나겠지. 알고 보니 얘 그러면은 남자였네. 이게 기울법이야. 모순을 보고 깨달아서 말하는 거. 알겠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자, 기울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이 명제를 선생님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루트 2를 자, 증명해보면 기울법으로 증명할 거야. 루트 2는 일단 유리수이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어떠한 모순이 튀어나오나 한번 봅시다. 알겠죠? 자,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했으니 유리수의 대표 표현법이 P분의 Q꼴로 써볼게요. P분의 Q. 됐죠? 물론 P하고 Q는요 서로 소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약분이 안 된다는 의미야. 약분 안 되는 유리수, 리얼 유리수의 분수야. 알겠지? 지금. 자, 저렇게 놔두고 나서요. 양변을 선생님 제곱할게요. 2는 P의 제곱분의 Q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가서 이 P의 제곱은 Q의 제곱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 2P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2P제곱 짝수지. 혹은 2의 배수지. 그럼 2의 배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Q제곱은 2의 배수이다. 제곱한 게 2의 배수면 제곱천도 2의 배수야. 알겠니? 그래서 Q 또한 2의 배수야. 됐죠? 그럼 내가 Q 이렇게 써도 되죠. Q는 2K꼴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K는 자연수라고 하고. 됐지? 그럼 내가 만든 거 얘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는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2P제곱은 4K의 제곱이 되죠. 됐니? 그럼 P제곱은 2K제곱이 되니까 P제곱 또한 뭐가 되니? P제곱은 2의 배수가 되네. 됐니? 그럼 P도 뭐가 되니? 2의 배수가 되지. 됐어? 그러면 Q도 2의 배수고 P도 2의 배수면 이 내용에 의해서 P와 Q는 서로서라는 말에 모순이 생겨요. 됐니? 모순이 나왔지? 모순이 발견됐으므로 저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고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끝내는 거예요. 알겠니? 한 번씩 해볼 거야. 이러면 이제 단원도 끝이지. 다음 장은 끝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4, 5, 9랑 4, 6, 9 한 번씩 해보세요. 증명. 근데 증명은 학교에서 시험을 낼지 안 낼지는 말을 해줄 거야. 그래서 대부분 증명은 수행평가로 많이 처리하시거든. 한 번씩 해봐. 알겠지? 얘는 시간 조금만 주고 기류법 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내용들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다음 거 절대 부등식 볼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참입 기울법을 이용해서 하라 했으니까 2-루트3이 유리수 K라고 나누자. K는 유리수야. 모순 튀어나와야겠지? 근데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요 2-K는 루트 3이 되죠. 아, 말이 안 되죠. 벌써 끝났죠. 루트 3은 무리수인데, 그치? 그래서 모수 유리수랑 무리수가 같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모수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고, 2번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를 비틀게요.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놔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n은 3의 배수가 아니면 뭐 이러한 형태겠죠. 나머지가 1인 거 아니면 n은 나머지가 2인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3의 배수 절대 아니죠. 저렇게 쓰면. 근데 얘 제곱을 해보세요. n 제곱하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올 텐데, 첫 번째 거 얘 제곱하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입니다. 얘네 둘은 3으로 묶어낼 수 있죠. 3으로 묶어내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더하기 1이 되는데, 얘도 지금 3k 플러스 1의 꼴이라고 보이니? 3k 플러스 1의 꼴이니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러면 모순 생겼죠.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거도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밑에 거는 뒤에가 플러스 4가 나오면 3으로 묶으면 또 똑같이 플러스 1 남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마지막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 아니고 부정이죠. 또는 이거니까 또 눈으로 바꿨어. b도 0이 아니야. 하나만 하죠. 그렇죠. 둘 중 하나라도 0이 아닌데 더해서 0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수라는 말에 어긋나죠. 그렇지. 제곱해서 그럼 음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얘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라고 놔두고 푼다면 a는 0이니까 b제곱은 그러면 0이 아니다가 되는데 말이 되냐 안 되니? 실수해서 이런 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 파트로 가볼게요. 자, 절대 부등식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특강 부분에 이제 부등식의 대소를 알아보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일 거야. 뭐냐면 a가 얘들아 b보다 크다임을 증명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a에서 b를 뺄셈이 했는데 그것이 0보다 큰지만 보시면은 되고요. 실제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요. 이게 부등식의 증명이야. 알겠지? 루트가 껴있으면, 루트나 혹은 절대값이 껴있으면 얘들은 제곱을 해서 뺄셈을 이용하면 괜찮아진다. 알겠니? 제곱을 해서.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특별히 너네가 알고 갔으면 하는 게 있어. 뭐냐면 절대값의 제곱이랑 a의 제곱은 같은 경우입니다. 알겠죠? 또한 절대값의 a, b는 절대값 a, 절대값 b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값 따로따로 쓰셔도. 알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4번에 나와 있고요. 자, 1번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고, 2번 저거 좀 되게 당연한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a제곱이 0보다 크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너무 당연한 얘기고, 4번, 5번 또한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됐니? 부등식에 관한 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사실 부등식은 개념이 엄청 크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 유형들을. 이제 절대 부등식은 개념이 필요하니까 절대 부등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 뭐냐면 문자가 껴있는 부등식 있잖아. 문자에다가 마치 항등식처럼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해도 이 부등호가 절대 바뀌지 않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항등식이랑 똑같지 의미가. 그게 이제 부등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절대 부등식은 대표적으로 선생님은 세 가지를 보거든.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곱셈 공식 있고 곱셈 공식 알겠지? 두 번째는 산술기하 공식. 세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 자, 세 가지 다 배워볼 건데 2번하고 3번은 처음 배우는 거고 1번은 우리가 이미 배운 적 있는 거고 보자 하나씩 알겠지? 첫 번째 1번 곱셈 공식부터. 사실 곱셈 공식이야말로 리얼 절대 부등식이거든. 예를 들어서 얘들아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자, 너네 이거 a, b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여도 이 등호가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절대 없다. 알겠니? 절대 없다. 그럼 이런 같은 맥락으로 얘들아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뒤집힐 일이 있니 없니? 절대 없다. 알겠니? 부등식이 뒤집힐 일이 있어 없어? 없다. 등호 껴줬어요. 등호는 어쩔 때 성립을 할까? 등호는 a하고 마이너스 b가 서로 같으면 성립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0이 될 테니까. 알겠지? 등호 조건은 얘들아 웬만하면 다 써. 알겠지? 책에 안 나와 있어, 문제 안 나와 있어도 너네가 찾아. 등호 조건은 중요한 거다. 자, 이런 곱셈 공식들, 곱셈 공식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이야. 정확하게는. 얘네들은 절대 부등식이에요. 바뀔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또 어떤 절대 부등식이 있니? 이런 것도 있지. 뭐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벌써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1번이라고 치면 두 번째 이런 꼴도 있거든. 얘들아 이거 의외로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얘도. 얘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봐봐. 이걸 내가 어거지로 만드는 거야. 어거지로. 우리 그거 있잖아. A를 잠깐 X로 바꿨어도 되겠어? 선생님이 잠깐 X로? 그러면 안에 거거든. X의 제곱에 BX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게요. 괜찮아? 그럼 이거 애들 너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X의 제곱에다가 BX 그대로 쓰고요. B를 절반으로 나누고 제곱 4분의 B제곱이지. 4분의 B제곱을 덧셈하고 뺄셈 해주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 됐니?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되지. 얘는 x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거 계산하라 그러면 얘는 4분의 3b 제곱이 된다. 됐어? 자, 이제 x 대신에 a로 바꿨을게. 쓱 지고 a였다고 치면 얘는 100%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제곱 있고 제곱 있거든. 양수거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마찬가지야. 알겠니? 마이너스여도. 저희가 마이너스면 고작 영향하는 거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안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커. 얘 등호는 그래. 등호는 어째일까? 등호는 A랑 마이너스 2B랑 서로 뭐 할 때? 같고. 알겠니? 얘는 등호 그냥 둘 다 0으로 때려버리면 되나? 얘는 여기랑 같다 버리면 여기서 안 되니까 미안. A랑 B랑 둘 다 0이면은 얘는 등호성입니다. 0 더하기 0이 되고 0이 되니까. 됐니? 등호는 이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표현법. 근데 이 원리로 다른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식으로. 알겠지? 왜냐면 여기 부등식 파트가 은근 문제 어려워.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원리 좀 써야 돼. 알겠지?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얘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확신을 얻으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수 1에서 배웠죠. 저거 공수 1에서 배웠는데 저거 어떻게 배웠어? 일단 다 2배 해. 대신 2분의 1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2배 하면요 A제곱도 2개 있는 거고 B제곱도 2개 있는 거고
C제곱도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B도 2개, BC도 2개, CA도 2개. 맞니? 이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2분의 1에 얘랑 얘 보고 A-B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전체의 제곱, C-A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됐니? 아, 제곱꼴이니까 0보다 어떻겠니? 크겠지. 0보다 크고요. 같을 수도 있어요. 언제요? 등호는 언제 발동해? 등호는요, A랑 B랑 C랑 전부 다 같은 숫자면 000이 되면서 0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랑 B랑 C랑 다 같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알겠니? 그래서 이게 절대 부등식의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다. 먼저 1번 이해되니? 그러면 2번 얘기로 넘어갈게. 지워도 돼? 어차피 책에 다 있는 내용이어서. 두 번째는 산술기하 공식. 산술기하 공식.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서 나온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아는 거야. 산술 평균은 이게 그렇게 지금부터 등장할 문자 A하고 B는요, 양수입니다. 알겠죠? 양수예요. 산술 평균은 우리가 2분의 A랑 B랑 덧셈해서 하면 나오죠. 평균 나오죠. 저렇게 하면. 그치? 그리고 기하 평균은 뭐라고 하냐면, 기하 평균은 이렇게 해요. 기하 평균은 루트 AB다라고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거든. 도형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생각하고 할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알겠지?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입니다. 항상 누가 더 크냐? 얘가 커요. 얘가 산술 평균이.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더라. 물론 같을 때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쓸 때가 더 많아요.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표현이죠. 저게 이렇게 쓸 때가 많다. 우리는 이거를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자, 등호를 선생님이 추가해 줬는데, 그럼 등호는 언제 발동하냐? 등호는요, A랑 B랑 같은 숫자일 때 성립합니다. A, B가 서로 같은 숫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에다가 5 같은 거 넣는다 쳐봐. 5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5지. 5, 25니까 5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성립을 한다. 산술기하 부등식. 산술기하 부등식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파트를 풀 때는 안 어려워. 근데 선생님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너네 대수 풀다 보니까 산술기하 나왔었지. 라이트쌤 같은데 나오거든. 산술기하. 그게 근데 그때는 대수를 지금 너네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 대수랑 공수는 시간이 좀 있잖아. 간격이 차이가. 이거 그리고 나중에 더 가면 또 나와. 더디고 가면. 갑자기 산술기하가 팍 튀어나왔는데 이게 산술기하임을 의식하고 풀 수 있냐 이거야. 이게 좀 어려워. 이러한 상황이. 그래서 산술기하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거든. 선생님 총 3가지를 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두 수 모두 다 양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단 산술기하 의식이야. 양수일 때밖에 못 쓰거든. 둘 다 양수일 때밖에. 그래서 양수라는 말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야. 알겠니?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합의 최소값이라는 얘기 나오면은 확신이 나거든요. 이거 구하라는 말 나와. 합의 최소값. 왜냐면 이 식 봐볼래? 더하기지. 더하기 기준으로 얘는 최소값이지. 그치? 그래서 나 합의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이거 확신이에요. 이게 거의 한 8할 이상 돼. 이렇게 나오게. 그리고 나머지 2할은 2할 미만은 뭐냐면 곱의 최소값이다. 최대값. 얘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곱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는 최대값이잖아요. 이거 구하라 그러면 산술기하를 확정 짓고 산술기하를 써서 푼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수기하 무등식. 다음 세 번째 코시 슈베르츠 무등식이거든. 슈베르츠 무등식. 코시라는 수학자와 슈베르츠라는 수학자가 이제 만든 건데 둘이 거의 똑같은 의미야. 알겠지? 근데 코시 슈베르츠가 뭐냐면 이런 것도 얻어냈다. 내가 봐봐. 이제부터 쓸까? ax 더하기 by가 있다라고 치잖아. 알겠지? 얘를 전체 제곱한 것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걸 얻어내요. 코시가 이제 발견한 거고 만든 거고, 다시 이거 두 개를 전체 제곱한 것은 각자 따로따로 제곱해서 덧셈한 느낌이지 그거보다는 좀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얘네가 얻어낸 게. 오케이? 슈바르츠는 뭐냐면 이게 항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여도 된다, n 개여도 되던데 라는 걸 발견해서 이게 코시 슈바르츠로 합쳐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 이거 드문 조건도 분명히 있는데요. 얘는 선생님 증명해 줄게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증명까지 전개해서 얘가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전개 한번 해보자 우리. 자, 이렇게 전개하면요, a제곱에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제곱에 y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에 y의 제곱입니다. 뺄셈에 둘을 뺄셈했을 때 0보다 크면 부등식이 증명이 된다고 했지 선생님이 나한테. 자, 이거 전개하세요. a제곱에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 지워버릴게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ab xy,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y의 제곱입니다. 지워지는 거 있으면 지울게요. 얘랑 얘 지우고요, 얘랑 얘 지웁니다. 됐어요? 남는 애들만 써볼게요. 얘부터 쓸게. b의 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 얘 쓸게. 마이너스 2ab의 xy 플러스 a의 제곱에 y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bx 마이너스 ay로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뭐 하겠어? 하겠지. 양수 이렇게 되니까. 물론 같을 수 있어. 왜? bx랑 ay가 서로 어떤 숫자면? 같은 숫자. 그래서 bx랑 ay가 같대. 됐니? 양변에 x, y로 나눌게.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 x분의 a와 y분의 b가 서로 뭐하면? 같은 거야. 알겠니? 왜 내가 굳이 나눴냐면 붙어있는 것끼리 나눗셈 한 게 서로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호는 x분의 a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 이해되셨죠? 자, 이 내용들인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나랑 같이 남은 시간 동안 필수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이제 증명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야.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 이거 나열해 먼저. 그럼 빼기 4ab이 해.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증명 끝났죠, 이러면. 됐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도 좀 써주면 괜찮고. 두 번째 거는 선생님 절대값 들어가면 제곱한 다음에 뺄셈해보라고 그랬지? 제곱한 다음에 뺄셈해봐. 그럼 얘 왼쪽 제곱하고 오른쪽 제곱할게. 그러면 얘는 여기다 써볼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전체 제곱과 빼기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아까 내가 전체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진다 그랬지? 그럼 이거 제곱해. 그럼 a의 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럼 싹 다 날라가고 남는 거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지. ab가 양수라 그래봐. 얘가 양수면 얘 그냥 그대로 나오지. 0이지.
AB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4AB가 되지. 어차피 AB 음수니까 걔는 양수지. 얘는 여기가 뭐하다? 그거랑 같다. 이렇게 성립한다.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가는 겁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이거든. 한번 보자. x랑 y가 양수다는 말에 선생님은 의심을 합니다. 산술기하가. 알겠지? 배수로 치면 어쩔 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지수함수에서. 그치? 너네 지수함수 배웠잖아.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니? y는 a의 x제곱꼴이지. 이게 100%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산술기하에 자주 이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배우잖아.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꼴 나오면 뭘 써라? 산술기하 평균 써라. 됐니? 산술기하 부등식 써라 라고 배운 거야. 그래서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2x 더하기 3y가 12거든. 이때 x, y의 최대값을 구해줘. 곱하기의 최대값이죠. 그럼 선생님 말한 거 나왔죠? 곱하기의 최대값. 됐지? 그럼 얘는 이제 힌트 끄떡지 준 거지. 얘는 둘러 써보라고. 얘가 전체적으로 A고요. 얘가 전체적으로 B입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이 루트 둘을 곱한 거 6xy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2라고 했으니까 12라고 쓰고 양변 나눗셈에 6 루트 6xy 이렇게 들어오겠죠. 됐니? 아, 그리고 등호 조건도 항상 써주는 거 잊지 말고 2x랑 3y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합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써놨었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라고. 근데 이거 양변 제곱하시고 6으로 나눗셈 하면 얘 아마 6하고 xy 나오지 않겠어요? 됐니? xy의 최대값은 얼마야?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다. 알겠니? 문제 자체는 산술기하를 넣으면 그냥 끝나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산술기하임을 너네가 시간이 지나도 알아채야 된다. 알겠지? 다음 2번 x, y는 8이래요. 그때 x 플러스 2y의 최소값 더하기의 최소값이지? 또 산술기하야. 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2배 둘을 곱한 거 2xy. 근데 xy가 8이니까 이러면 답 나왔죠. 오케이? 좀 기네요. 좀 많이 나왔네. 18번, 19번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랑 문제 푸는 시간 안 주고 그냥 쭉쭉 풀게. 알겠지? 그리고 개별 때 풀어. 10분도 안 남아서 쭉 달려볼게요. 자, 18번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 근데 쟤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약간 좀 특이하죠? 내가 뭐가 특이하다는 얘기하는지 알겠지? 지금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인데 곱하기의 최소값이 나왔단 말이지. 곱하기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쓸 수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저거 뭐 하라는 소리야? 전개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전개해볼까? AB 더하기 4 더하기 1 AB분의 4 더하기 5는 됐고요. AB와 AB분의 4의 최소값만 얻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요 그거 나왔습니다. 둘을 곱하면 4. 산술기하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저 루트 안에서 항상 해결이 되게끔 해줘. 약분해서. 그럼 얘는 얼마가요? 4가 되니까 얘가 낼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예요? 4입니다. 얘가 얘네 둘이 더하기 4고 5까지 있었으니까 덧셈하면 9가 최소값이 되겠죠. 알겠니? 다음 두 번째 19번 문제. x가 1보다 크대요. 이때 4x 더하기 x-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힌트입니다. x 빼기 1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걸로 쓰라는 거야. 이거. 출제자가 친히 힌트 준 거다. 이거.
알겠지? 얘는 준비됐지? 얘가 준비가 잘 됐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빼기 4 추가할게요. 알겠죠? 더하기 3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죠. 4배의 x-1과 x-1분의 1의 최소값만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4를 덧셈해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얘는 2 루트 4 됐니? 오케이. 자 2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닭장의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 두 변을 x, y라고 놔둘게요. 여기 x, 여기 y라고 놔둘게요. 됐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싶게 생겼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00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랬어? 바닥 넓이의 최대값을, 바닥 넓이는 x, y 말하는 거 아닌가? x, 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x, y 최대값 한번 구해보자. 얘 힌트 준 걸로 산술기하고 공식 쓸까? 400은 그거나 같구나. 2 루트 x제곱 y제곱 이러면 답 나왔지. 됐지?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코시슈 그랬죠. 그러네. 끝났네. 이렇게. 그럼 선생님은 갑자기 시간이 조금 남은 김에 이 얘기를 좀 해볼게. 얘 코시슈를 산술기를 쓰다 보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최대값 최소값은 그렇다 치는데 그때의 x값 구하라는 문제가 많아. 예를 들어 저기 볼게 이거. 1번 다시 보면 2x 더하기 3y는 12였잖아. 근데 산술기가 쓰는 거 알겠는데 그때의 x 값을 구해줘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x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등호지. 등호 조건 쓰는 거야. 그래서 등호 조건이 뭐였는데 2x랑 3y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라 그랬지. 얘 대신에 2x 넣어도 되겠네. 그러면 4x는 10이네. x는 얼마니? 3이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개념 원리 없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체크는 있을 수도 있겠다. 알겠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원리니까 등호 조건 잘 쓰세요. 알겠죠? 자, 코시-슈바르츠는 내가 아까 여기서 조건 하나 말했는데 코시-슈바르츠들은 물론 최소값 구하는데도 용이하고 알겠지? 얘는 a, b, x, y가 양수일 필요 없이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뭐 루트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치?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 자, 필수 21번 실수. 그리고 나서 너네 보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다. 이때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해줘. 이상하지? 산술기하는 아니란 거 알겠지? 뻔히. 그치? 더하기의 최대값이니까. 나는 합의 최소값을 강조했었는데 산술기하야 실수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주어져 있는 거 4x 더하기 3y를 먼저 전체 제곱시켜야 되라. 그럼 얘는 뭐보다 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게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얘는 25고 얘는 4니까 합쳐서 100이죠. 그러면 4x 더하기 3y는 1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겠지. 답 나오잖아. 최대값은 10이죠. 이렇게 쓰는 거야.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이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쁘지 않을 때도 많다. 알겠지? 4x 더하기 3y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다. 제곱하고요. 여기 x제곱 y제곱 있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여기 그럼 뭐게? 2의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어? 3의 제곱. 이게 제곱전으로 돌아오면 2고 제곱전으로 돌아오면 2x니까 합쳐서 몇 x? 4x. 이렇게 되게. 꼭 개수일 필요가 없다. 알겠니? 이게 좀 어려워. 이런 부분 파트 풀 때가.
기억해놔. 알겠지? 자, 다음 2번 볼게요. 5x 더하기 12y는 13이다.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는 그냥 거지것대로 줬죠. 얘도 쓸게요. 5제곱 12제곱 x제곱 y제곱 그거나 같은 13의 제곱이니까 169 됐어? 근데 얘가 13제곱 아니니? 올라가죠. 그럼 1이죠. 최소값. 이렇게 풉니다. 개념 원리는 지금 산수기하라 코시슈 같은 쪽에 되게 쉽게 나온 거야. 개념 원리는. 라이트 쌤만 가도 어려운 게 좀 있거든. 그냥 잘 풀어봐. 알겠지? 지금 남은 시간은 확인 체크 푸세요. 뭉칠 것 같지만.